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택 인사드리겠습니다. 8월 1일 금요 부산경마 안하짜리에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는 부산경마가 휴장이었죠. 최근에 부산경마 성적 자체가 한 3주 정도 계속해서 좋았기 때문에 사실 지난주 부산의 휴장이 몸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오늘은 14개로 깍깍 들어 차 있습니다. 토요일에도 교차 경주가 치러지고요. 이번 주에 제주 경마가 안 치러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부산 경마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지난주 서울 경마는 뭐 끝나고 나서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겠습니다만은 뭐 토마켓을 한 방으로 쳤다가 그것도 박태종 기수가 들어와가지고 코차로 좋은 배당이 날라갔고, 예, 뭐 후반부에 우리가 탐나 차강자를 놓고 구국으로 노리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인기 꼴찌 8살짜리 썬도스가 와가지고 고춧가루 뿌리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흐름들이 이루어졌는데, 어찌됐든 간에 부산 경마는 반갑습니다. 자, 오늘 14개 경주가 있는데 휴장 이후에 치러지기 때문에 김혜성과 서승훈이 각각 인기말 10마리씩 기승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시면은 승훈이 같은 경우는 다소 기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과거의 서승훈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오늘은 비중이 높아지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주간으로 보여지고, 휴장 이유는 사실상 마필들의 바이오리듬 자체, 얼마나 마방에서 휴장 때 놀지 않고 말들을 잘 돌봤느냐에 따라 가지고 판세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마필들 컨디션을 우선적으로 따져보는 게 가장 급선무가 되겠죠. 강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기만은 있는데요. 능력만은 없습니다. 기복마필들의 편성이 대다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우리가 인기마들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인기마들은 있지만 능력마가 없기 때문에 휴장 전보다 평균 배당 자체가 높게 형성이 될 거예요. 당일 현장 가시면 대길 마건이 뭐 8배, 10배 뭐 요렇게 뚫리는 경주들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한마디로 오늘은 터지는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자, 요번 주 금토일 한번 자신 있게 붙어볼 예정입니다. 예, 서울 경마도 출마표를 보니까 편성 자체가 해볼만 하고 또 부산 경마도 역시나 해볼만 하기 때문에 윤택과 함께 하실 분들은 댓글란에 보시면 제가 고정 댓글 링크를 달아놨죠. 그 고정 댓글 링크에 보시면 공지사항과 자세한 방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요 경마는 각설하고 1경주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금요 경마 1경주 거리 1000m 국산 육군 경주 루키 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1경주 같은 경우는 중심 축을 잡아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대가리 잡고 자 꼬랑지 맞건에서 압축을 해야 되는 경주인데, 자 1번은 벌마의 강자죠. 데뷔전에서 진겸이가 잘못 탔단 말입니다. 시종일관 외곽을 돌면서 삼선 외곽의 전개 자체가 굉장히 희한하게 안 풀렸단 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여윤이 있었어요. 자 여기 1조 마방의 해결사를 할 수 있는 정도윤이가 기승을 했고, 요번 경주는 뭐 선두권 자체가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선입권 외곽에서 타면서 들어가는 전개가 가능하다. 자 1번의 벌마의 강자를 자 오늘은 1경주 중심으로 잡고 공략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후차권 막건에서는 530kg짜리 암말 거구죠. 2번에 소파워풀이 있고, 그리고 3번에 홀리니케도 막판에 뚝심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 뭐 6번의 헤이브라더 같은 경우는 데뷔전에서 다실바가 외곽 돌다가 종반에 걸음이 안 나왔는데 조교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사실 아직까지는 좀 힘이 부족한 느낌이 있고, 자 외곽의 8번의 러너스 하이 같은 경우는 주행검사 때 철저하게 숨겼던 마필이죠. 6천만 원짜리의 고가의 머스킨맨의 마필인데, 자 이 마필이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습니다. 모계 형제 마필로 청구가 있고 남촌타운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프린터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 데뷔전에 원래 도윤이가 주행검사를 맡아가지고 기승할 예정이었는데 도윤이가 안쪽에 1번의 벌말 강조하고 더블이 되는 바람에 나락하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일단 뭐 의지적인 측면에서는 어차피 뭐 1번을 우리가 놓고 들어가기 때문에 후차권에서 가능성을 좀 보여 들어갈 수가 있겠는데, 가장 먼저 이번 판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말은 3번의 홀리니케입니다. 데뷔전에 강주가 말몰이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던 말이고 시종일관 외곽을 돌았고 종반에 이제 올라오다가 말았던 마필인데, 자 최근에 박재희가
보시면은 정말 뭔가 좀 결과물을 만들려고 하는데 결과물 자체가 침체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죠. 어찌 됐든 간에 요번 주에 계속 주목을 해 주셔야 되는 등짝이고 기본적으로 막판에 추임 능력은 한 번 뛰어보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됐던 말이기 때문에 자 1경주는 이렇게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1경주는 1번의 벌마의 강자 네 일단은 중심으로 잡고 들어가야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충마로 인정을 하고 예, 공략을 들어가는 경주죠. 후차권에서는 3번에 홀리니케죠. 이걸 1순위로 봐야 되겠고요. 나머지 마필들 외곽에 8번이라든지 안쪽에 2번이라든지 예, 올라올 수 있는 이 두 마리의 전력까지도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1번을 중심으로 238, 13주력에 1놓고 28 쪽으로 압축을 하는 1경주입니다. 자, 이경주 거리 1200 국산 육군의 앞말들 간 기복마필들 간의 접전구도 편성이 되겠습니다. 믿을 말이 없죠. 지금 보시면 인기마로 팔리는 게 7월 달에 더위 먹었던 이번에 골든카드가 인기마로 대두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주에서 휴양 이후에 바람 겁나게 불고 잡고 탔던 4번의 마더 원더풀도 인기마로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말들이에요. 외곽의 9번의 월드 트리플 객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쏘고 들어갔지만 가서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열하나 글로벌 포스 같은 경우는 발전 기대치가 있고 효식의 안장에 나름대로 준비를 잘 해놓고 나오는데 이게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으로 기댑니다. 기대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외곽에서 얘는 무조건 선행을 가서 앞에 전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요번 경주에서 선행을 실패를 한다라면은 결국은 마지막에 기대면서 사라질 가능성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번 이경주 같은 경우는 저는 말 그대로 요번 경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도전을 하겠습니다. 도전으로 한번 고배당을 노려보겠습니다. 자, 안쪽에 1번에 닥터카라인데 투하나 엔더 서브의 자마입니다. 기본적으로 혈통적으로 중장거리 마필이기 때문에 투하나 엔더 서브이기 때문에 1400, 1600을 계속 골라 나왔지만 변중만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마필의 모계 형제마를 보시면은 전형적인 단거리 스타일의 포켓 밀리언이 있지 않습니까? 포켓 밀리언이 장거리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닥터카라 같은 경우가 요번에 거리를 줄여 나왔고 조교의 강도를 대폭적으로 끌어올렸어요. 2주 만에 서둘러 나오면서 의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1번 게이트 선행을 나선다라면 더 좋겠습니다만 선행을 못 나간다고 하더라도 선입권에서 마지막에 올라올 수가 있는 말이고 그만한 저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안 될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어차피 2도 더위를 먹었어. 4도 지난번에 5개죠. 11은 또 안으로 기대기 때문에 그런 단점들을 지니고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경주 같은 경우는 일본의 닥터카라를 좀 중심으로 놓고 우리가 폭넓게 큰 걸 한번 노려보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1번의 닥터카라 자, 내측으로 내려오고 거리까지 줄이고 조교강도 올렸다. 인기마들이 매력이 없는 판이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1번을 중심으로 놓고 이제 한번 3보까지 폭넓게 풀어나가는 경주를 말씀을 드리고 3경주로 넘어갑니다. 네, 자 3경주 거리 1300m 국산 육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뭐 5경주까지는 이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별다른 능력이 없는 마필들 지어 짜가지고 팔리는 형국인데 일단은 요번 3경주 같은 경우는 안쪽에는 3번의 파이널 히트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에서 처음으로 걸음의 변화를 내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겠고 4번의 원더모카시는 매번 그 정도죠. 예, 뭐 맨날 가서 깨지고 있고 빈틈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어부지리 전력으로 보시는 게 맞고 자 거기에다가 이제 6번의 서부 갬블 예, 초반부에 제가 박재희를 계속 언급을 드리는데 지난번 경주는 6개월 만에 공백기에 나와서 선두권 앞선에 갖다 붙였다가 중반에 3착을 했습니다. 자 뛰었던 편성으로만 따진다라면 6번의 서부 갬블이 가장 강한 구미에서 뛴 거는 맞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가서 깨진 마필들은 이미 전력을 어느 정도 노출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경주에서 인기마로 팔렸을 때는 우리가 밸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값어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배팅의 중심은 자 7번의 스위트벨입니다. 자 7번의 스위트벨이 지난번 경주에 판단 착오를 했어요. 진겸이가 붙들고 탔습니다. 따라가도 되겠지.
하고 따라갔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결론은 요번에 조교의 패턴을 바꿨고 진겸이가 다시 한번 올라가 있는데 두 번의 실수는 없습니다. 자, 이미 이마필은 데뷔전에 선행을 나서면서 널널하게 들어왔던 말인데 지난번 경주를 따라가니까 걸음이 안 나왔다. 자, 결국은 요번 경기 선행마가 없습니다. 앞선에 그냥 선행을 받아가지고 한 바퀴를 돌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7번에 자, 스위트벨을 중심으로 놓고 들어가는 경주고, 자, 문제는 6번에 서부 갬블이 깜빡인데 76이 값어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발전 기대치가 있는 마필들, 외곽에 열하나 패스트 킨이라든지 요 안쪽에서 한번 다부지게 움직일 수 있는 5번의 퍼펙트 레전드, 이런 말들이 준비 과정이나 준비 상태가 좋죠. 그래서 요번 3경주는 큰 틀에서는 자, 7번의 스위트벨을 중심으로 놓고 선행이죠. 예, 선행으로 그냥 한 바퀴가 가능한 말이기 때문에 저 7번을 중심으로 놓고 공략을 들어가는데 후차권 막건에서 76의 깜빡이는 불안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요번 경주는 외곽이 11번의 패스트킨이라든지 3번의 파이널히트, 4번의 원더 모카신, 얘네들도 사실 뭐 큰 능력은 없습니다. 큰 능력은 없지만 6번의 서부 갬블과 비교해가지고 능력이 이렇게 처지는 말들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요번 경주는 76 막건에 내가 돈백 마련이 있어가지고 갖다 때릴 수 있겠느냐, 자신있게 한 방을 후회 없이 갖다 때리고 들어갈 수 있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선책을 선택하는 게 옳습니다. 4경주로 넘어갑니다. 네, 4경주 거리 1300m 국산 5군 경주. 자, 오늘 금요 경말 첫 번째 추천 간심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4경주 추천 경주고요. 배팅 강도 바로 강하게 끌어올리면서 이번 경주는 한번 메이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필들의 액면 보시면은 7살, 5살, 뭐 암말 5살 다 뛴 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어 짜가지고 마지막에 한 발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전력들이 몰려 나오는데, 어찌됐든 간에 안쪽에 있는 2번 원웨이 같은 경우는 막판에 뚝심을 가지고 있는 말이죠. 정도윤이 안장이기 때문에 뭔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빵수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5번의 타우루 스킨 같은 경우는 주행 지정을 지금 몇 번을 받는 겁니까? 마필 자체가 직선주로 해서 똑바로 안 걷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믿는다. 거기에 등짝도 거놓자니 쉽지 않고요. 자, 7번의 서기스타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에서 안쪽에서 선행 받아가지고 그냥 뺑 하고 한 바퀴를 돌린 건데,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도 편안하게 선행을 갈 수 있겠느냐? 등짝도 모주노 안장인데 고민이 되죠. 410kg대의 작은 마체를 가지고 있는 안말이기 때문에 사실 몸싸움에서 밀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자, 외곽에 있는 8번의 서부 캡틴이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자, 또 다른 선행마가 있죠. 9번의 스투카. 이거 뭐 지난번 경기 선행 가서 널널하게 격차 벌리고 왔는데 요번에는 어차피 1번 게이트가 아니에요. 네, 승군전은 외곽으로 밀려 있고, 자, 전개 구도를 한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앞에 가는 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7번의 서기스타, 9번의 스투카입니다. 일단은 직전 경주 모두 다 선행으로 재미를 봤던 마필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번 경주 선행에 올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경합이 되겠죠. 경합이 된다라면 종반에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안으로 지금 팔려주고 있는 게 외곽이 열하나 브라운 루키인데, 브라운 루키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인코스 안쪽에서 정말 최적의 전개를 했음에도 막판에 걸음이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는 또 3선 외곽을 돌아야 되는 11번 게이트면 불리하죠. 자,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가지고 누굴 놓고 때리느냐? 8번의 서부 캡틴을 놓고 때리는 게 맞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자, 6월 8일 날에는 널널하게 선두권 외곽에 붙여가지고 직선주로 해서 로즈 드래곤을 때려잡았어. 근데 지난번에 꼴찌를 했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말이 안 되죠. 초반에 자리를 못 잡고 외곽으로 튕겨져 나가고 빠른 페이스에 흔히 얘기해서 모준호가 판단 차고 타이밍을 잘못 잡아버리니까 계속 뒤로 밀렸던 마필이 서부 캡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라이스 조교사가 요번 경주 모준호를 잘랐죠. 나나카를 올렸고 조교 강도를 대폭적으로 끌어올렸고, 거기에다가 요번 경주 7번 9번이 앞에 선행을 가면 바로 선두권 외곽에서 갖다 붙일 수 있는 꽃전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게 8번의 서부 캡틴입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번 경주는 많은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싶은 경주인데 투투렉으로 가겠습니다. 자, 8번의 서부 캡틴을 놓고 앞에 가는 마필들도 인정이 되지만
뒷선에서 따라 올라오면서 뒤집을 수 있는 마필들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 4경주는 오늘 금요경마 추천 경주입니다. 첫 번째 추천 경주고요. 8번에 서부 캡틴. 지난번에 잘못 탔던 말이다. 자, 이번에는 기소도 바꾸고 전개적인 이점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8번을 중심으로 놓고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안쪽에 2번은 원웨이라든지 이런 마필들 쪽에 좀 포커스 맞춰가면서 5경주로 넘어갑니다. 네, 저 5경주 거래 1600입니다. 국산 육군. 자, 기복마들 간의 접전구도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뭐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그야말로 대혼전 구도의 편성이 바로 요번 5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맨날 팔리고 변죽만 울리는 3번의 승천하는 애, 5번의 헤비듀티 뭐 이런 말들이 인기마로 팔려요. 7번의 하운드 포커라든지. 일단은 김혜선이가 올라가 있는 이번에 글로리 알파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바람이 많이 불었죠. 근데 올라오다가 말았는데 실전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마필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경주력의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말 자체가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인기마 중에서는 저는 이번 글로리 알파 요거 하나만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 문제의 마필이 3번에 승천하는 앤데 야, 요거는 진짜 제가 보니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지난번 경주에서 늦바라고 외곽을 돌고 거기에 안으로까지 기대면서 막판에 깔딱고개로 넘어갔던 말이죠. 예, 제자리 걸음만 지켰던 전력인데 정도현 기수 등짝으로 교체를 했습니다마는 거리가 늘어난 게 유리해 보이지는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마필 상태를 먼저 따져보는 게 유리하겠고 6번의 시애틀 드림도 지난번에 취입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종반의 여력이 그렇게 특징이 있진 않았고 7번의 하운드 포커도 마찬가지. 자, 요번 경주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말. 저는 배당과 상관없이 요거 놓고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9번의 바빌론 폭스인데 자, 바빌론 폭스가 6월 6일 날 이 윤섭이가 소리 소문 없이 한번 때려 먹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던 말이죠. 그리고 나서 지난번 경주 어떻게 되느냐? 인기 1위로 팔렸는데 꼴찌를 했습니다. 네, 극과 극을 날렸습니다. 근데 지난번 경주에서 전개를 보시면은 초반에 자리도 못 잡고 외곽을 뺑뺑 돌다가 끝났습니다. 자, 임성실 조교사와 김동현 기수는 굉장히 친한 사이죠. 그리고 김동현 기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혀 존재감을 못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요번에 직접 조교를 담당을 하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렸고 어찌됐든 간에 마빌런 폭스 같은 경우는 기습적으로 앞에 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인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자, 지난번에 한 번 못 뛰었다라고 해서 이거는 덮어놓으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우리가 노려볼 만한 값어치가 있죠. 왜냐? 이번에 이제 인기마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감하게 이번 경주는 뭐 인기마를 놓고 들어간다라면 이번에 글로리 알파겠지만 가장 먼저 이 복병권 아나짜리에서는 9번의 바빌론 폭스가 제일 좀 재밌는 경주다. 자, 그래서 이번 5경주는 일단은 2번의 글로리 알파, 9번의 바빌론 폭스 두 마리를 중점적으로 노림수로 공략을 해야 되는 경주다. 자, 2번, 9번이 중심이고 나머지 그 이후에 뭐 3번이라든지 5번이라든지 7번이라든지 이런 마필들은 좀 현장에서 조합을 좀 신경을 쓰면서 풀어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자, 일단은 2번, 9번 쪽에 포커스 맞추고 6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금요경마 6경주 거리 1200m 국산 5군 경주 앞말들과는 접종구도 편성. 자, 오늘 금요경마 두 번째 추천 간심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기다렸던 말이 출전을 했습니다. 흔히 얘기해서 이제 갈리마라 그러죠. 이 갈리마가 요번 경주에서 어느 정도 인기마로 팔려서 단물이 좀 빠지긴 했지만은 뭐 확신을 가지고 갖다 때려야죠. 예, 뭐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등짝 좋고 편성 좋고 게이트 좋으면 놓고 때려야죠. 예, 1번의 천하지유인데. 자, 1번의 천하지유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유강이가 지금 계속 타지 않았습니까? 두 번의 경주에서. 아, 정말 이거는 내가 만약에 천하지유라는 마필한테 배팅을 해가지고 돈이 들어갔으면은 뒷골 잡고 현장에서 쓰러지는 그런 기승수를 보여줬습니다. 6월 6일 날 오는 거였어요. 6월 6일 날 오는 거였는데 반박자 타이밍을 추진을 늦게 했고 지난번 경주는 혼자 외곽을 그렇게 돌면서 막판은 걸음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죠. 430km대 작은 마치를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그리고 과거에는 선행을 갖고 선입전개를 펼쳤던 마필인데 혼자 그렇게 외곽을 돌아서는 당연히 걸음이 안 나오는 게 이치입니다. 자, 요번 경주 3주 문현철 마방에서 정도현이 카드를 꺼내 들었죠. 1번 게이트죠. 편성이 약하죠. 1 놓고 가는 겁니다. 1번의 천하지유가 요번 경주 초강력 중심이다. 얘를 놓고 들어가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저는 여차하면 쌍까지도 한번 노림수를 두고 싶은 경주고, 나머지 마필들은 뭐 앞에 갈 수 있는 4번의 로드 투 스프링, 뭐 이성재 안장, 뭐 나름대로 선행력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겠고, 자, 5번의 나이스 버디가 올드가리 팔리겠죠. 서승훈이 안장이고 기본 기량도 가지고 있고 순발력과 뒷심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뭐 안 보일 수는 없습니다. 뭐 1번, 5번이 앞에서 그냥 한 바퀴로 돌려도 할 말 없는 경주죠. 나머지 말들 중에서는 은경이가 올라가 있는 8번의 위 라이크 머니가 그나마 뚝심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앞이 조금 흔들린다라면 요거 정도, 요 정도 것만 사정권을 좀 두고 6경주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추천, 간심 경주. 자, 드디어 기다렸던 이제 갈림아필이죠. 1번의 천하지유를 중심으로 잡고, 공략을 들어가는 경주다. 후차권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5번의 나이스 버디라든지 4번의 로드 투 스프링, 8번의 위라이크 머니 구멍수를 많이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압축된 막건으로 한 수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는 경주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 6경주는 1번의 천하지유를 중심으로 좀 놓고 풀고 7경주로 가겠습니다. 네, 저 7경주거리 1200입니다. 국산 5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저 7경주는 당연히 현장 가시면 인기만을 팔리는 게 7번의 월드핑크캣, 8번의 뭐 레이스맨, 외곽에 9번의 플렉스 엔진. 요 정도가 이제 인기마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뭐 안쪽에 있는 2번의 매직 스위티 같은 경우는 포기를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지난번 경주에 너무나도 편안하게 최적의 전개를 탔고 뭐 걸음이 나오지가 않아요. 매번 그 정도. 그러니까 한 번 만약에 들어오면은 아, 그냥 내가 똥 밟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차라리 정신 건강에 좋기 때문에 이번에 매직 스위트는 세게 보지 않겠고요. 나머지 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7살짜리, 5살짜리 벨로시랩터 손이 안 가는 경주고, 6번의 골든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갑자기 연투를 때리고 있는데 이게 뭐 조시가 났다. 말이 뭐 너무 좋아졌다. 그렇게 판단을 하기에는 사실상 이 경주력 자체가 그렇게 신뢰가 가지가 않죠. 또 심지어 이번 경주가 승군전이기 때문에 선뜻 손이 안 가는 경주고. 자, 외곽이 8번의 레이스맨이 뭐 인기 1위 가지 않겠습니까? 서승훈이 안장에다가 선행 갈 수 있고 지난번 경주 뭐 따라가면서도 마지막에 근성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뭐 아마 인기 1위, 올드가리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거기에다가 위너스맨을 가지고 있는 이경희 마주에 서승훈 또 안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신뢰가 가죠. 뭐 인기마 중에선 가장 세게 봐줘야 되는 마필이고, 외곽에는 9번의 플렉스 엔진도 직전 경주 직선주로 해서 외측을 사행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좀 꺼림직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관심을 가져야 되는 말이 이 열하나의 아리온 태양입니다. 열하나의 아리온 태양이 지금까지 왜 이렇게 못 뛰었을까? 우리가 이유 없이 깨지는 마필들은 없지 않습니까? 자, 이 아리온 태양이 못 뛰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최근에 계속 안쪽 게이트였죠. 4월달 경주에서 2번 게이트, 5월달 경주 또 2번 게이트. 자, 지난번 6월달 경주 또 3번 게이트. 근데 여기에 늦발까지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마필이 단점이 뭐냐면 모래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안쪽 게이트에 있으면 초반에 자리를 잡기도 전에 바로 안쪽에 갇혀버리고 늦발까지 해버리기 때문에 모래를 맞을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자, 요번에 11번 외곽 게이트에 상대적으로 경주 게이트 자체가 외곽으로 밀린 게 오히려 유리한 거죠. 예. 거기에다가 나나카로 등짝도 교체를 했고 선두권 외곽에 바로 갖다 붙일 수가 있는 말이고 힘도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뭐 요번 경주 뭐 8번의 레이스맨이 올데가리로 팔리긴 하겠지만 결론은 열하나의 아리온 태양을 놓고 한번 공격적으로 경주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주예요. 따라서 이번 7경주는 자, 외곽이 오히려 유리하고 전개적으로 잘 풀어갈 수 있는 말 11번의 아리온 태양을 중심으로 잡고 공략을 들어가야 되는 경주다. 자, 11번을 놓고 한번 풀어나가겠습니다. 뭐 8번, 9번, 뭐 7번
뭐 요런 말들 가능성 다 열어 놓고서 7경주는 열하나 아리온 태양을 놓고 좀 공격적으로 풀어나가는 경주로 마무리를 짓고 8경주로 가겠습니다. 네, 8경주 갑니다. 거리 1800 국산 5군 기복마필들 간의 접전구도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혼전 경주로 보시는 게 맞겠죠. 일단 지난번 경주에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말들이 많이 출전해요. 4번의 피노파워도 그렇고. 자, 그래서 아는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붙어볼 만한 값어치가 있습니다. 김해 선의가 올라가 있는 이번에 스톤 포인트 같은 경우는 지난번 경주 마지막에 뚝심을 발휘하긴 했지만 이 말은 단점 자체가 원페이스예요. 뭔가 이제 아싸란 맛을 가지고서 추입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약간의 선두권 자체가 무너지면 그때 마지막에 한 발 쓰는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가 좀 느리게 진행이 돼야죠. 예, 얘는 좀 느리게 진행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지난번 경주 서둘러 가지고 깨졌었던 3번의 플라잉 덕한 같은 경우도 어찌됐든 간에 이번 경주 박재희가 다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낄 이유가 없고 4번의 피노 파워는 우리가 지난번 경주 추천 경주 놓고 들어갔습니다만 말이 더 좋아졌습니다. 지난번 경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얘는 선입권 안쪽에서 꽃전개만 안쪽에서 제대로만 풀어 나간다라면 무조건 먹히는 전력이다.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되는 조건이죠. 예, 오늘 뭐 안쪽에서 또다시 직전처럼 최적의 전개를 풀어 나갈 수가 있는 말이고 상태도 좋아졌고 여러모로 밸런스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는 4번의 피노파워가 이번 경주 초강력 중심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자, 5번의 블랙스콜은 승군전 늘어나는 거리 쉽지가 않고 자, 차라리 이 외곽에서 한 발 써줄 수 있는 이제 안 팔리고 있는 7번의 소드윙 소드윙이 지난번 경주 인기마였지만 안쪽 1번 게이트에서 갇혔습니다. 갇히다 보니까 모래를 맞았고 직선주로 해서 종반의 걸음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자, 어차피 이번 경주는 외곽이기 때문에 참고 마지막에 한 발 쓰는 게 가능하다. 7번의 소드윙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전력이고 자, 9번에 뭐 유림 스카이라든지 열하나 굿데디 자, 열하나 굿데디 같은 경우는 아마 출마 투표 끝나고 나서 울었을 것 같아요. 삼착 승군에 승훈이까지 불러가지고 뭐 무조건 이번 경주 강하게 한번 들이대려고 했는데 11번 외곽 게이트를 부여를 받으니까 억울한 입장이죠. 어찌됐든 간에 11번 외곽 게이트라고는 하지만은 밀고 나가서 선행을 어떻게든 장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마필이 11의 굿데디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최종적인 결론은 자, 4번의 피노 파워를 놓고 사자. 예, 4번의 피노 파워를 자, 중심으로 놓고 자, 또 연투가 되는 그림을 만났다. 자, 4를 놓고 공략을 들어갔는데 11의 굿데디 그리고 7번의 소드윙 3번의 플라잉 덕한 일단은 요쪽으로 우리가 대략적으로 구성을 좀 잡고 나머지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마필들의 컨디션을 보고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경주로 가겠습니다. 네, 자, 구경주 거리 1200입니다. 국산 4군 경주. 자, 금요 경마의 세 번째 추천 간심 경주를 준비했습니다. 후반부 경주는 편성 자체가 판때기가 전부 다 마음에 듭니다.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붙을 때 확실하게 붙어야죠. 후회 없이 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7경주는 사연이 있는 말을 대가리 중심으로 잡고 자, 꼬랑지에서 좀 이변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경주인데 일단은 안쪽에 있는 4번의 닥터 카렌이 인기마로 팔리죠. 자, 승군전이지만 뭐 지난번 경주 붙들고 선행을 갔고 요번 경주 또다시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일단 기세는 인정을 해주는 마필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5번의 천하건강 같은 경우는 마비성 근색 소녀증 때문에 14주 만에 출전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준비의 과정 자체는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강편성의 경험도 많기 때문에 천하건강이 터뜨리면 얘가 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번 아리온 킹카인데 아리온 킹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좀 설명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 아리온 킹카가 3월달, 4월달, 5월달 세머리 경주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말이죠. 그리고 지난번 경주에서 현장에 딱 가니까 얘가 무조건 인기만을 팔려야 되는데 배당판 자체가 붕 하고 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봤지요. 어떻게 타느냐.
그냥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눈치 보고 타더라고요. 마지막에 끝걸음 자체가 그냥 남아 돌았는데 철저하게 붙들고 탔습니다. 자, 3착 승부원이었는데 4착을 냈다.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조건 아니겠습니까? 자, 요번에 부담 중량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3착 승부원에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어요. 자, 거기에다가 서승원까지 등짝을 올려놨고 이마필 같은 경우는 부중에 민감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성질 자체가 있죠. 좀 끄는 게 성질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선두권 외곽에서 그냥 승훈이가 풀어놓고 타는 게 가장 이번 경주에서 이상적인 그림입니다. 어차피 다음번에 나와도 또 57이에요. 차라리 이번 경주에 승훈이 올려놓고 태워가지고 승분시키는 게 마방 입장에서는 100%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자, 7번의 아리온 킹카를 이번 경주 우리는 기둥으로 잡고 공략을 들어가야 되는 경주고 여기 이제 외곽에 10번의 금화 도미넌트, 11번의 월드 리스트캣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최근에 10번의 금화 도미넌트 같은 경우는 의도적인 잠수를 타고 있습니다. 말의 상태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뭐 열심히 타고 뭐 그럴 이유가 딱히 없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요번에 좀 충분히 쉬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전반적으로 밸런스를 맞춰놓고서 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번 경주에선 10번의 금화 도미넌트 같은 경우는 무조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조건이죠. 자, 그래서 이제 구경주는 추천 관심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사연 있는 말 7번의 아리온 킹카. 강공은 필연이다. 자, 이 녀석을 중심으로 이제 잡고 들어가는 경주고, 자, 7번을 놓고 공략을 들어가는데 10번의 금화 도미넌트, 그리고 외곽에 11화의 월드 리스트캣, 그리고 안쪽에 4번의 닥터 카렌. 뭐 일단은 큰 틀에서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7번의 아리온 킹카를 중심으로 놓고 후차권 막권에서 배당까지 기대를 걸고 들어가는 경주다 말씀드리고 10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10경주가죠. 거리 1600의 국산 4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10경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말들과 보합세에 거치고 있는 마필들 간의 접전고도 편성인데 쉽게 얘기해서 이번 경주는 교통 정리를 잘하고 들어가면 막건을 정리를 하고 압축을 해서 공략을 들어간다면 충분히 메이드가 가능한 경주. 안쪽에 1번의 로겐드로는 다 띄었다 보고요. 2번에 슈퍼 더 문이라는 마필이 있죠. 자, 일단 뭐 2번의 슈퍼 더 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실전을 통해서 좋아지고 있는 말이고 대위 초반부터 중장거리에 갖다 쓰였을 정도로 중장거리에 좀 강점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난번 경주에도 1400m 초반에 좀 출발이 안 좋았습니다만은 내측에서 뚫고 올라오면서 마지막에 뒷심을 발휘했단 말입니다.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말이고 상태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말이고 컨디션까지 만연하게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번 슈퍼더무는 오늘 뭐 승군전이지만 그대로 한번 놓고 들어갈 수 있는 배팅의 충막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5번의 라운더 천하 저는 전진구를 못 믿겠어요. 앞에 갈 수 있는 6번 트리플 시나가 훨씬 낫죠. 선행 갈 수 있는 조건이고 외곽의 8번의 벌교 마술사는 7조 마방에서 이렇게 답을 내린 것 같아요. 이건 멀로하고는 안 맞는구나. 반박자 느리구나. 그래서 요번에 다부지게 해선이 안장으로 교체를 했는데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7조 마방의 해선이 카드는 승부 카드죠. 지난번 경주 늦발까지 해버리니까는 임성실 조교사가 그냥 경악을 해버렸는데 어찌됐든 간에 요번에는 되는 편성을 만났습니다. 충분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고 10번의 메이크 잇 베터는 어찌됐든 지난번에 승군전의 편성과 전개가 잘 풀리지 않았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좀 더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10번의 메이크 잇 베터는 이번 경주 관심을 가져야 되는 전개 창창대로는 안 되고요. 자, 최종적으로는 이번 경주는 10경주는 2번의 슈퍼더문을 인정하고서 공략을 들어가야 하는 경주다. 자, 기세를 읽어주자. 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번을 중심으로 놓고 공략을 들어가는데 8번은 벌교 마술사 그리고 6번의 트리플 시나 외곽 10번의 메이크 잇 베터 요 정도 선상에서 한번 막건을 압축을 해서 공략을 들어가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고 11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11경주 거리 1400입니다. 혼합 4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에서 가장 중요한 경주, 오늘을 전부를 걸고 들어가는 메인 추천 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자, 11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안 되는 말들 걷어내고 들어가는 게 요번 경주의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일단 인기마로 팔리는 게 지금 뭐 6번에 그대만의 블루, 11번에 소우굿, 뭐 5번에 키노브 드래곤, 뭐 이런 말들이 인기마로 팔립니다만은 어디 하나 믿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한 마리씩 한번 살펴보겠는데. 자, 지난번 경기 선행을 쏘고 들어갔다가 종반에 덜미를 잡혔던 1번의 프라임 록이 있습니다. 거리는 늘어났지만 또다시 선행 갈 수 있는 조건이죠. 예, 충분히 이번 경주 가능성은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혈통적으로 모경제 마필로 카미인스톰 월드피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장거리 혈통이 좀 어울리는 스타일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 4번은 메이드 희망은 38주간의 공백기, 구전염도 좀 심하고, 뭐 김혜선이가 안장으로 올라갔고, 뭐 기본적인 순발력은 있지만 조교대 특징은 없어요. 그래서 바람 불다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고, 5번의 키노브 드래곤은 꾸준함은 강점은 있습니다만 폭발력이 없습니다. 그만큼 마필 자체가 워낙 원페이스로 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것도 요번 경주에서 대안이 되질 못하죠. 자, 그래서 그나마 인기마가 6번의 그대만의 블루, 지난번 경주 안쪽에서 비사이로 막가를 시전을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탄력을 발휘를 했단 말인데, 다만 중요한 거는 450kg대 작은 마체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 2.5kg의 부담 중량 자체가 늘어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게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아무래도 부담 중량에 민감한 마필일 수밖에 없는 전력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선뜻 손이 안 가는 상황이고요. 8번의 딴봉키는 뭐 지난번 경주 터뜨리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딴봉킹이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연투하는 말은 아니죠. 말 한번 만들어져서 편성 잘 만들어지면 거기서 한번 쏘고 가는 말이 딴봉킹이기 때문에 신뢰는 크게 안 가는 조건이고요. 자, 요번 경주 제가 정말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쏘굿은 안 봅니다. 뭐 승훈이 안장이고 지난번 경주 우승을 했다 요런 거 다 쳐도 지난번 안쪽에서 전기를 너무 유리하게 풀어나갔단 말이고 요번에 승군전의 외곽이라고 한다라면은 전개 자체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얘는 아마 요번 경주 인기마로 팔리겠지만 저는 배팅권에서 아예 걷어내고 가겠습니다. 소우굿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자, 10번의 메타 프린세스죠. 메타 프린세스. 어렵죠. 예, 어떤 측면에서 어렵냐? 오찬이를 믿고 들어가는 것이 요번 경주는 저와의 대결이기도 한데, 자, 4월달 경주에서 건호찬이가 선두권 외곽에 타고 싹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또 무준호가 타가지고 선두권 외곽에서 또 붙잡고 또 들어왔습니다. 지난번 경주 페이스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상대가 강하니까 아예 뭐 붙을 생각조차 안 했죠. 아예 뒤에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걸음이 안 나오죠. 자, 근데 요번 경주 전개 구도의 현상을 보시면 선행마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에 프라임 록이 앞에 가고 4번에 메이드 희망이 앞에 가고 그리고 나서 그나마 선두권을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뭐 9번의 어메이징 월드라든지 10번의 메타 프린세스입니다. 선두권이 느리게 진행이 되는 경주고 직선주로 해서 진흙탕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10번의 메타 프린세스는 가장 꾸준한 거를 강점으로 해서 마지막에 뚝심을 발휘한다라면은 저는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안 팔리지만 기수가 비록 건호찬이지만은 충분히 우리가 도전해볼 값어치가 있지 않겠느냐. 자, 11경주. 자, 추천 관심 메인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인기마들이 매력이 없는 경주다. 자, 11번의 소굿은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0번의 메타 프린세스, 자, 6번의 그대만의 블루, 1번의 프라임로, 여기에 한 마리 더 본다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5번의 키노보 드래곤까지, 자, 네 마리를 우선적으로 노림수로 자, 공략을 들어가야 되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11경주는 6번 그대만의 블루, 10번의 메타 프린세스 두 마리 쪽에 포커스 잡아놓고 공략을 가겠습니다. 12경주로 갑니다. 자, 12경주 거리 1400m가 되겠습니다. 혼합 3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요번 12경주 같은 경우는 이제 선행만은 정해져 있죠. 2번에 넘버원 픽이 앞에 가는 경주고 4번에 닥터 오스카, 6번에 아잔타, 여기에 이제 종반 추입하는 말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일단은 저는 다른 거 말씀 안 드릴게요. 먼저 12경주는 터질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뭐 단돈 5,000원이든 단돈 10,000원이든 이 10번의 행복 하나만은 우리가 무조건 이번 경주 길목을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인기 꼴찌일 겁니다. 안 팔리는 전력의 마필이에요. 지난번 경주도 보시면은 제가 요거 터뜨리면 행복 하나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닥이 있었습니다. 꼴찌했습니다. 뭐 6살짜리 안말이니까는 이제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죠. 근데 기본적으로 마른 저력은 있습니다. 요번에 조교의 강도를 좀 살짝 끌어올렸는데 편성 강한데 최소한 요거 이제 삼복에는 우리가 좀 낑겨 넣자. 그 점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자, 요번 경주 이 중심으로 놓고 우리가 한번 공략을 들어가야 되는 마필은 4번의 닥터 오스카입니다. 4번의 닥터 오스카라는 마필. 490kg대, 80kg대 건장한 최고의 앞말. 거기에다가 5월 16일 날 직선주로 해서 본다이와 다이다이를 띄웠던 마필. 지난번 경주에서 선두권 외곽 전기를 펼치면서 마지막에 3착을 했지만 과거에는 선행을 가서 종반을 버티던 말이 최근에는 각질 변경에 성공을 했죠. 따라가면서 각질 변경에 성공을 하고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 자, 4번의 닥터 오스카. 자, 요번 경주 저는 뭐 전개적인 이점으로 따져본다라고 하더라도 가장 이점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4번의 닥터 오스카를 중심으로 놓고 공략을 들어가야 되는 경주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5번의 무등산은 제가 지난번 경주에 포기를 했고 6번의 아잔타도 기본적인 능력은 지니곤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선행을 가야 더 뛰는 말이기 때문에 차라리 기세가 좋은 7번의 프라임 시크릿 여기에 외곽에는 9번의 더스틴 마린 그리고 11번의 배틀크라이도 부담 중량 자체는 무겁긴 하지만 지난번 경주 윤섭이가 완전히 말을 또 말아먹지 않았습니까? 나나카로 등짝이 교체가 됐다라면 경쟁력은 충분히 지니고 있는 마필이 11의 배틀크라이다. 능력은 이미 검증이 끝나 있는 말이니까. 자, 그래서 이번 12경주입니다. 예, 12경주는 4번의 닥터 오스카를 노림수로 놓고 공략을 들어가는 경주다. 여기에 아나짜리 터뜨리면 삼복승 간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10번의 행복한 하만입니다. 12경주는 인기마 중에서는 4번의 닥터오스카 터뜨린다라고 하면 10번의 행복한 하만 두 마리 쪽에 포커스를 잡고 현장에서 좀 다양한 막건 공략을 여러분들께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집중력 가지고 제대로 한번 갖다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도 이제 본격적으로 후반부를 내달리고 있습니다. 13경주 거리 1800m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후반부 들어가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선택과 집중, 한수죠. 한수율을 최대한 높여야 되고 맞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최대한 어떻게 맞추느냐 가정 자체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경주는 구멍수 최대한 압축해가지고요. 네, 요거 때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농림부 장관배 대상경주 출신입니다. 2번에 오아시스 레드와 외곽에 6번에 마이드림데이가 붙었습니다. 마이드림데이 같은 경우는 세이브 더 월드의 자마이기 때문에 뭐 장거리가 통한다라는 거는 기정사실이었고 지난번 경주에 우승을 차지를 했는데 자, 중요한 거는 마이드림데이가 지금 3착 승군에 58회 부중을 달고 나왔습니다. 능력은 여기서 원톱이 맞죠. 예, 되는 말은 맞죠. 뭐 이거를 지금 꺾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번 경주에 저는 놓고 가는 말은 이번 오아시스 레드입니다. 모든 조건이 오아시스 레드한테 유리해요. 자, 2000m에서는 버거웠지만 요번에 1800에 출전을 했고 부담 중량이 맨날 57 무겁지 않았습니까? 요번에 53으로 줄어들었고 거기에다가 조교 강도 자체를 도윤이가 2주 동안 거의 뭐 미친 듯이 실미도 조교를 시행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마필 상태를 쫙 끌어올렸죠. 거기에다가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선행마가 없는 조건 뭐 다른 게 없습니다. 무조건 요거는 오늘 작전은 선행입니다. 선행을 간다라면 그대로 한 바퀴를 돌릴 가능성이 있는 말이고 기본 능력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번에 오아시스 레드를 요번 경주에서 중심으로 잡고 공략을 들어가야 되는 경주고 후차권 막건에서는 일단은 6번의 마이드림데이가 가장 뭐 원틀이죠. 뭐 3착 승군이고 농림부 장갑의 대상경주 우승 마필이고 기본 사이즈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최저 배당으로 1800m가 끝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자, 그래서 2번, 6번 막건을 한 방으로 읽어주셔야 되는 경주고 외곽이 10번의 포스트맨은 뭐 58의 부담 중량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13경주는 뭐 크게 의미 부여를 하기보다는 일단 2번, 6번의 차저 배당을 좀 인정을 하되 삼복승식 막건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8번의 가속 제일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추임력을 가지고 있는 4번의 벌마 에이스라든지 요런 쪽에서 우리가 한번 선택과 집중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자, 13경주는 저는 역상까지도 기대하고 있어요. 2번 오아시스 레드 놓고 들어가는 경주 말씀드리고 자 빠르게 1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경마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14경주 거리 12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또 추천 승부처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뭐든지 끝 마무리가 좋아야지만 또 토요일 경마를 기약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 경주 14경주 한번 제대로 갖다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경주가 승군전이지만 지난번 경주 때 보니까 말이 그냥 뒤집어진 것 같아요. 이번에 몬다이아가 있습니다. 자, 요번에 서승훈이 한 장에 부담 중량 52.5 굉장히 가벼운 조건인데 또다시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갈 수가 있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최근 경주에도 보시면은 이게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단순하게 선행을 가서 그냥 한 바퀴를 돌리는 게 아니에요. 직선줄에서 격차를 더 벌리고 들어갑니다. 말이 걸음 자체가 본격적으로 완벽하게 찼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번 경주가 승군전이라고 하지만 이번에 본다이아의 선행은 굳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을 가면 바로 옆에 이제 7번의 태왕신기가 붙겠죠. 그리고 9번의 퍼펙트 액션이 붙는 그런 조건이 흘러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외곽에서 7번, 9번이 붙다가 뭐 선두권 붙이던지 말던지 그런 거는 둘째 치고 일단은 이번에 본다이아가 선행을 가면 그대로 한 바퀴를 돌리는 게 맞으니까 이를 중심으로 놓고 사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안쪽에는 2번, 1번의 킹 애니데이가 있습니다. 지난번 경주 잘 뛰었는데 상대 마필들이 너무 잘 뛰다 보니까 종반의 걸음이 좀 퇴색이 됐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인코스에서 가장 최적의 전개를 풀어나갈 수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등짝 자체는 좀 불안하긴 하지만은 충분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게 1번의 킹 애니데이고 4번의 플라잉 에이스는 뭐 지난번에 잘 뛰었지만 요번에 편성이 좀 맞지가 않죠. 자, 오히려 맨날 2000m 뛰다가 요번에 거리를 1200으로 줄여서 출전하고 있는 6번의 닥터 킹덤은 안 팔리는데 안 팔리는 거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 7번의 태왕신기, 뭐 8번의 백두의 꿈, 9번의 퍼펙트 액션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9번의 퍼펙트 액션이 낫죠. 뭐 물론 지난번 1번 게이트에 선행 가서 종반에 버티고 들어갔지만 선입도 되는 말이고 최근에 끈적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확실하게 막건까지 제가 싹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입니다. 마지막 14경주. 자, 추천 간심 경주. 자, 걸음이 확실하게 달라진 말. 이번에 본다이아를 중심으로 잡고 공략을 들어가는 막판이다. 자, 2번 놓고 6번의 닥터 킹덤, 1번의 킹 애니데이. 일단 이 두 마리가 가장 핵심 포커스예요. 마지막 경주라고 해서 맞추기 위해서 구멍수를 늘려봤자 어차피 한 수가 되지 않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를 놓고 1번, 6번 두 마리 쪽에 포커스를 잡고 공략을 해주시고 인기마 중에서는 9번의 퍼펙트 액션 요것만 받쳐가면서요. 자, 제가 오늘 금요 경마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토요 경마하고 일요 경마도 더 확실하게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예상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고 최근에 조금 이제 결과물 자체가 아쉽게도 뒤로 꼬이고 뭐 꼬리끼리 엮이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금요 경마는 최근에 그 기세를 확실하게 좀 올려서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토요일 경마 예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